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 한자 7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이 글자인데요. 조금 디자인이 좀 바뀌었죠. 네, 예전에 검은 화면에서 조금은 밝게 바꿔보았습니다. 자, 이 글자 어떤 글자일까요? 이 글자는 일단은 예도 리에자라는 글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좀 특이한 점이 옆에 보일시 옆에 있는 이 글자 자체가 원래는 예도 레자의 글자였습니다. 이거 풍년 풍자가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풍년 풍도 당연히 되고 예전에는 이 글자가 그죠? 예도 레자로 쓰였는데 나중에 이게 풍년 풍 풍성하다의 뜻으로 사용되면서 예도 레자에는 이 재단을 나타내는 보일 시자가 붙어서 지금의 예도 레자가 되었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추수가 끝난 뒤에 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곡식 또는 옥도를 꿰는 것. 이거는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풍년 풍자가 원래 이 글자가 본자인데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이거 하나로는 그냥 예쁠 봉자라고 얘기하는데 특급 배정한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곡식이냐 아니면 옥도를 꿰는 것이냐라는 설명이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것은 이 콩두는 이렇게 생긴 제기를 말하는 거죠. 2단일 수도 있고 3단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무언가 풍성하게 신에게 바치는 재물을 곡식이든 옥이든 놓았다는 것이죠. 어쨌든 좀 복잡하긴 한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도 레자의 원래 글자는 풍년 풍자였다. 근데 이게 풍년이란 뜻으로 사용이 되면서 지금의 예도 레자가 되었는데 이 글자의 속자가 구불곡자의 콩두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과 이것을 붙여서 예도 레자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림만 보실까요? 그림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특히 갑골문과 금문에 보시면 옆에 보일 시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소전부터 보시면 보일 시자가 보이고요. 해서에 보시면 보일 시자에 간략형이라고 할까요? 또 다른 글자체인 이 글자도 보이는데 이건 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그 풍년 풍자 같은 경우는 이게 예전에 예도 레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준 4급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원래 본자 이거는 타이완, 홍콩, 마카오에서도 아주 많이 쓰이는데요. 이 본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특급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둘 다 알아주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체자, 고자, 동자 알아보겠습니다. 예상하셨던 것 같이 본자는 보일 시자 옆에 이것들 거의 똑같은 글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본자라고 네이버 사전에 되어 있었고 고자 보시면 거짓말같이 이 풍년 풍자가 그대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고자 중에 이 글자는 아주 간단하죠.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의 간화자, 그리고 일본의 신자체 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거의 이렇게 쓰고 있죠. 오히려 타이완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이렇게 쓰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예도 레자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실까요? 자, 예도 레자를 한중일 삼국 혹은 각 지역마다 어떻게 표기를 하는지 한자를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도 레자 6급에 배정되어 있고 장음에 해당합니다. 중국 간화자는 이렇게 되어 있고 발음은 레랑 비슷한 리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 다음에 타이완도 리라고 발음을 하는데 홍콩, 마카오는 발음은 다르겠죠. 광동어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 보시면 재밌게도 자, 보일 시자 부분이 뭐라 그럴까요? 속자로 표시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예전에 글자체를 가장 고수하고 있는 셈이 됐죠. 이것도 예전 글자체이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일본은 중국의 간화자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씁니다. 거의 차이가 없죠. 도금은 레 혹은 라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한중일 삼국의 글자체가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예도 레자가 들어간 단어를 6개 찾아봤습니다. 예절, 예의, 예찬, 할례, 세례, 사례, 세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조금 더 크게 한 글자씩 보시겠습니다. 구성을 좀 바꿔봤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예절입니다. 예의에 관한 모든 절차나 질서. 비슷한 말로는 격, 매너, 버릇이 있죠. 격이란 거는 당연히 이 글자를 말하는 것 같아요. 매너라는 것은 영어의 매너이지만 실제로는 영어에서는 s가 붙어야 manners 해서 에티켓 매너가 되는 거죠. 자, 예절.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이 마디 절차가 들어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글자, 그 다음 단어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는 예의입니다. 존경의 뜻을 표하기 위해서 예로서 나타내는 말투나 몸가짐. 예절과 비슷합니다. 매너, 버르장머리, 버릇이라는 게 유효로 나와 있네요. 옆에 있는 이 글자, 오를 의자 옆에 사람, 인이 있는 것은 거동의자입니다. 여기서의 거동이라는 것은 아마도 들 거자에 그쵸? 아이고 하나 덜 해야 되는데요. 손수입니다. 그 다음에 움직일 동자일 것입니다. 거동. 그러니까 손을 들거나 발을 들어서 움직이는 걸 말하겠죠. 어쨌든 그런 사람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의라는 것은 또 비슷하게 말투나 몸가짐, 뭔가 몸의 행동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예의, 예절 좀 비슷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다음 글자는 예찬입니다. 무엇이 훌륭하거나 좋거나 아름답다고 찬양한다. 이 찬자는 길이다 할 때 길일 찬자입니다. 4급으로 배정되어 있고요. 불교 용어도 있었네요. 삼보를 예배하고 그 공덕을 찬탄함. 그것도 예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교 용어도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 글자는 할례라는 글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은 할손례보다는 포경이라는 말로 잘 알고 있는데 종교적인 뜻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대부터 많은 민족 사이에 행하여져 온 의식의 하나로 남자의 성기 끝 살가죽을 끊어내는 풍습 무엇인지 아실 거예요. 우리 보통 포경 수술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도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아프리카의 여러 종족들이 행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남성에 대한 할례나 포경 같은 경우는 국가나 어떤 그 민족에 따라서 풍습이나 어떤 관례로 인정되고 있는 반면 여성에 대한 할례가 사실은 여성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아주 끔찍한 문화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글자는 사례입니다. 사례금, 사례하겠습니다. 후사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언행이나 선물 따위로 상대에게 고마운 뜻을 나타내는 것이 사례입니다. 다만 이 사례는 좀 일본어식 표현 중에 만원 사례 이런 표현이 있어서 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지만 만원 사례라는 표현은 요즘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래에 있는 매진 사례 이게 좀 더 가끔은 쓰이는 것 같아요. 매진 사례. 근데 매진 사례가 무슨 뜻인가? 만원 사례가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신 분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일단 만원 사례 같은 경우는 만원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이 꽉 찼을 때 만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원이 꽉 차 있는 겁니다. 만원을 이루게 해주어 고맙다는 뜻으로 이미 만원이 되어 들어오려는 사람을 더 받을 수 없음을 완곡하게 이르는 말이다. 예전 극장 매표소에 써서 붙여놓은 말에서 유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원 사례 예전에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신문 광고 같은데 한번 보실까요? 여기도 오시면 당당 2주 돌입 연일 대만원 사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여기서는 약간 과장하는 거죠. 그래서 꽉 차서 더 이상 못 들여보내드리는 것에 양해를 구하고 약간 겸손하게 자랑을 하는 것이죠. 이런 표현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하고 일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도 레자에 대해서 마지막 단어는 세례입니다. 기독교나 천주교, 가톨릭에서 모두 쓰는 말이고요. 입교하는 사람에게 모든 죄악을 씻는 표시로 베푸는 의식. 이런 의식을 영화나 뭐 드라마나 아니면 실제로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그 교회나 성당에서 보셨을 것 같습니다. 7성사 가운데 가장 먼저 받는 성사, 가톨릭교의 입교 성사이며 주로 물로 씻는 예식으로 이루어진다. 제가 알기로는 가톨릭은 좀 간소하고 특히 그 기독교 종파 중에 침례교라고 있어요. 잠길 침자를 쓰는 침례교가 있는데 여기는 거의 물속에 완전히 사람이 잠기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만. 자, 세 번째 의미도 재밌죠. 비유적인 표현으로 어떤 사건이나 현상으로 받는 영향이나 단련 또는 타격, 좋은 걸 수도 있고 안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난 사례다. 그러면 비난을 막 이게 그 거의 물에 씻는 듯이 받고 있는 거고요. 칭찬, 박수 사례 뭐 이런 거 하면 좀 그래도 좋은 뜻이죠. 뭔가. 그래서 사례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세례. 비난 세례, 그다음에 박수 세례. 그래서 세례까지 알아보았고요. 그래서 6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6가지는 예절, 예의, 예찬, 할례, 사례, 세례. 항상 헷갈립니다. 6가지를 알아보았고요. 그래서 조금 형식이 바뀌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금 더 예전보다는 깔끔하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혹시라도 좀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여 앞으로 컨텐츠를 만드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일 한자 71번째 71번 컨텐츠는 바로 예도 레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 글자의 고자가 지금의 풍년 풍자랑 같다. 풍년 풍자는 또 예쁠 봉자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쓰는 게 오히려 본자다. 이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오늘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